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교재 170페이지에 나와 있는 14번 문제서부터 봅니다. 우리가 연소에 의해서 생성되는 그런 물질 중에서 그 가장 위험 요소가 큰 게 바로 어떤 이렇게 그 유독 가스거든요. 뭐 그거와 관련되는 문제가 14번 문서 나오는데요. 14번 먼저 가장 대표적인 어떤 연소 생성물 중에서 유독 가스인 일산화탄소와 관련되는 얘기를 하면서요. 요 중에서 옳은 거를 찾으라는 얘기를 여기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14번에는요. 연소 생성물 중에서 여기 일산화탄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요. 그래서 옳은 거를 찾으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1번 틀린 거 한번 봅니다. 1번 볼게요. 1번에 뭐라고 나왔죠? 일산화탄소 허용 농도는 500ppm으로 1분 이내면은 여기 사망할 수 있다. 1%면 그랬잖아요. 근데 봅니다. 여기 허용 농도가 여기 뭐라고 했죠? 500ppm. ppm이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어떤 1%면은 1분 이내에 사망을 한다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 요거는 맞는 얘기지만 여기서 틀려가지고 1번 지문은 틀린 거예요. 근데 한번 봅니다. ppm이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뭐냐면요. ppm은 뭐 영문으로 하면요. parts 그리고 per 당 부분당 뭐라냐면 밀리언이라는 의미라는 거 아닙니까? 밀리언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요. 100만 분의 1을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500ppm은 이거예요. 500 곱하기 100만 분의 1이라는 얘기를 한 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게 허용 농도다. 근데 이게 아니라 500이 아니라 여기서 50ppm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이 틀렸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어떤 헤모글로빈과 결합해서 인체 내에서 산소 결핍으로 질식 사망하게 한다. 2번 지문은 맞는 지문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산화탄소를 들이마시면요. 헤모글로빈은 어떤 혈액속에서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걸 결합을 해버리니까 임무를 못하게 한다. 그래서 사람이 산소 결핍으로 질식하게 된다. 그래서 2번은 맞는 얘기고요. 근데 3번을 봅니다. 일산화탄소하고 뭐가 결합을 하죠? 산소하고 결합하는 거지 탄소가 결합하는 거 아닌 거 아닙니까? 또 봅니다. 가연물이 완전 연소했을 때 이게 발생을 한다? 완전 연소했을 때는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일산화탄소를 발생하는 건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14번에 2번만 맞고 나머지는 다 조금씩 틀린 얘기를 해놨다라고 봅니다. 또 그리고 15번 문제 들어가서 볼게요. 15번 문제 보시면요. 무색, 무취, 그리고 환원성이 강한 가스로서 이거는 뭐 질소를 이렇게 방출한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염소하고 작용한다. 쉽게 얘기를 한번 봅니다. 이게 여기 이산화탄소죠. 여기 일산화탄소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였냐면요. 우리가 염소가 이건 거 아닙니까? 이게 일산화탄소고요. 일산화탄소고, 그리고 이게 염소다. 염소와 결합을 해서 생성되는 게 우리가 이거거든요. COCl2.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요. 포스겐이라고 얘기를 해요. 포스겐, 이게 독성이 강한 아주 독가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와 포스겐을 형성하기도 하고 헤모글로빈과 결합해서 산소 운반 능력을 떨어뜨린다. 이걸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일산화탄소. 뭐 답이 금방 떠왔고요. 그리고 16번에는 일산화탄소의 특성으로 틀린 거 찾아라. 산화성이 강한 가스다. 산화성이 강한 가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요건 틀린 얘기다라고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뭐냐면요. 어떤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헤모글로빈, 여기 산소 운반 능력을 떨어뜨리는 거지. 어떤 산소와 결합을 잘 어울려가지고 여기 연소하는 그런 가스는 아닌 거 아닙니까? 그 산화성하고는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16번에 1번이 틀린 지문이다라고 보고요. 또 17번 봅니다. 17번을 보시면요. 17번도 박스에 있는 내용을 다 볼 수는 없어요. 일부만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일산화탄소는 우리가 이산화탄소에 비해서요. 공기 중에 농도가 비교적 낮아도 위험한 요소가 되어 있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봅니다. 여기 볼게요. 공기 중 농도가 0.08일 때, 이때 뭐라고 그랬죠?
시간이면 사람이 실신을 해버린다. 뭐 굉장히 강력한 건강입니까?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면요. 1.28%일 때, 그때 1 내지 3분 내에 사망한다라고 했잖아요. 거의 비슷했던 거 아닙니까? 1%면 1분 내 여기 1분 내 사망. 요거는 약간 수치가 좀 그렇지만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세요. 한 1분 내 사망한다라고 봅니다. 1분 내 사망한다. 1%면요. 이제 그래서 요 정도를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 볼게요.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24시간이면 실신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0.08%는 달로 하면요. 이게 800ppm이 돼버려요. 100만 분의 1 이게 ppm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17번의 답이 2번이다라고 여러분도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요. 이산화탄소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거를 찾으라 그랬는데 봅니다. 지금 이산화탄소는 어떠냐면요. 뭐 다 쓰려면 시간이 걸리지만요. 지금 이거는 이산화탄소를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일단 독성은 없어요. 독성은 없어요. 무독성이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이산화탄소가 다량으로 존재할 때는 호흡 속도가 증가가 돼가지고 어떤 흡입을 증가시켜서 위험이 따르다. 심하면은 질식사할 수가 있다. 그래서 호흡 속도를 지금 증가시키지 완화시키는 거는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18번의 답이 4번이다. 증가시켰을 때 질식의 위험이 있는 거거든요. 18번의 답이 4번이다라고 보시고요. 또 19번도 봅니다. 연소시 생성되는 어떤 물질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생성되지 않는 물질. 이거는 그냥 한번 외워버리세요. 19번에 보시면요. 어떤 여기 연소시 CO2가 생성이 되지 않는 경우요. 연소할 때 어떤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황린이라는 거 아닙니까? 황린. 이거는 그냥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해설도 나왔지만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황린이 이거거든요. 화학기호가 이게 황린이다. 황린인데 연소시 때 어떻게 하냐면요. 요게 나온다.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오산화인이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오산화인. 그래서 요거에서 흰 연기가 발생이 된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생성물질이 나오는데 여기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연소시 이산화탄소를 생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생성 안 되는 대표적인 거는 황린이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20번 문제 가시면요. 황화수소의 특징으로 옳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20번은 황화수소와 관련되는 얘기인데 황화수소를 우리가 화학식으로 얘기하면요. 여기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황화수소거든요. 이게 황화수소다 이렇게 봅니다. 황화수소다 그래 놓고요. 그래 놓고 여기 황화수소는 어떠냐면요. 이거는 무색의 유독 기체거든요. 어떤 무색의 유독 기체다. 기체가 황화수소다. 봅니다. 뭐 계란 썩은 냄새 나고 뭐 이런 쭉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에 봅니다. 숫자 가지고 거짓말했는데 조금 깊은 거짓말이잖아요. 3번을 보면 3번에 보면 뭐라 그랬죠? 어떤 일정한 농도에서 어떤 냄새 감각이 마비된다는 거 아닙니까? 냄새 하도 독하기 때문에 냄새 감각이 마비가 되는데 그 농도가 여기는 0.4에서부터 0.7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0.2%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거짓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눈대중으로 잠깐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21번 봅니다. 아황산가스와 관련되는데요. 이건 아황산가스는 공해 물질이기도 하잖아요. 아황산가스는 공해 물질이기도 하는데 아황산가스의 특성이 아닌 것은 아황산가스는 독성 물질이에요. 근데 질식사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다? 이거는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래서 21번의 답이 1번이다. 그리고 여기는 동물의 털, 또 고무 등이 연소할 때 어떤 주로 생성되는 그런 유독가스가 아황산가스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또 21번 가서 볼게요. 지금 질소 함유물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연소 생성물에 암모니아 성분을 갖지 않는 질소 함유물이 뭐냐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봅니다. 어떤 암모니아 NH3 요거를 함유하지 않은 요거를 성분을 함유하지 않는 어떤 질소 함유물이 뭐냐라고 물어본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기계적으로 외우세요. 이건 인조견이다라고 정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인조견은 여기 견이라는 건 비단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만든 어떤 인공적으로 만든 명주실로 짠 비단을 인조견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23번 들어가서 볼게요. 23번은 벌써 암모니아를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3번은 지금 암모니아의 특성을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요. 어떤 자극적인 냄새가 나고 그 잘못하면은 눈에 결막 부종 또는 각막 혼탕을 일으키고 그리고 어떤 냉매로 쓰인다. 냉동시설에. 뭐 어떤 냉동시설에 어떤 냉동시키기 위한 촉매 역할을 쓰는 거 이거를 암모니아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24번은 굉장히 깊은 얘기였어요. 옳은 걸 찾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깊은 얘기인데 그래서 24번은요. 맞는 거 여기 나와 있는 3번 지문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그냥 건너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너무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봅니다. 여기 보시면요. 질산 셀룰로스가 연소 분해할 때 독성이 커서 어떤 200에서 700 ppm 정도의 잠깐 노출돼도 치명적인 기체가 이게 이산화 질소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봅니다. 이산화 질소가 굉장히 독성이 크다. 그러면서 이게 24번에 3번 지문이 맞는 지문이다라고 정도 정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25번 문제를 보면 25번은 답이 2개거든요. 답이 둘이다. 25번인데요. 봅니다. 우리가 질소를 포함한 물질이 연소될 때 인체에 흡입되면서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지 않고 질식 사망한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봅니다. 이거는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결합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질식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거는 이거 일산화탄소는 이거 아닌 거 아닙니까?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하잖아요. 그리고 봅니다. 그리고 염화수소도 아니다. 남는 게 시아나수소와 암모니아 두 가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인위적으로 볼게요. 1번과 3번이면서 시아나수소 화학식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암모니아 NH3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리고 26번 볼게요. 26번 보시면요. 연소 생성물에 대한 설명을 해놓고 틀린 거를 찾아라. 이게 그런데요. 근데 26번은 굉장히 쉬워요. 1번이 이게 틀려서 답이다. 한번 봅니다. 이산화탄소는 종이, 나무, 석탄 등이 불완전 연소할 때 생성된다. 벌써 거기서 틀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산화탄소도 있고요. 그리고 일산화탄소도 있는데 이거는 완전 연소할 때 생성이 된다. 이거는 불완전 연소할 때 생성이 된다. 이거 굉장히 많이 얘기 드렸던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6번의 답이 1번 여기서 정리가 됐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리고 27번 들어가서 볼게요. 목재를 구성하는 여러 주성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목재 연소시 생성되지 않는 물질은 한번 봅니다. 어떤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시아나수소. 이산화탄소는 많이 생성되고 일산화탄소, 시아나수소는 조금 생성되고 그렇지만 27번을 볼게요. 27번 아닌 거 그거는 4번 포름알데히드다. 포름알데히드인데 포름알데히드는요. 알데히드는 목재 연소할 때 생성되는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어떤 메탄올이 산화되면서요. 메탄올 산화 시 얻는 무색의 색깔이 없는 무색의 기체라는 거 아닙니까? 목재 연소 생성물과는 거리가 있다라고 여러분도 정리를 하십니다. 이제 그리고 178페이지서부터는요. 폭발과 관련되는 문제가 쭉 나왔어요. 그래서 폭발 관련되는 것 중에서 빠른 속도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쉬운 거는 빨리 보고요. 좀 어려운 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폭발이라는 게 뭐 있었죠? 밀폐된 공간에서 어떤 화학적, 물리적 결과로 급격하게 압력이 상승하면서 빵 하고 터지는 게 폭발이다. 근데 폭발 내용 아닌 거 찾으라 했죠? 폭발은 지속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이거는 연소가 지속적인 연소 반응을 일으키는 거지. 폭발은 뻥 하고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1번에 2번 틀렸고요. 2번은
폭발에 대한 거를 언급은 해놨잖아요. 어떤 뭐 밀폐된 공간에서 어떤 압이 팽창해 있다가 어떤 급격한 압의 상승으로 펑 하면서 폭발해 버리는 거. 그거를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 보시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폭발의 성립 기본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래 놓고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볼게요. 연소의 3요소와 관계가 없다? 3요소 중에서 점화원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3번에 4번이 틀렸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리고 문제 4번을 볼게요. 문제 4번 봅니다. 문제 4번을 가서 보시면요. 폭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그랬는데 우리가 폭발두루 가스 그렇고 어떤 그 일정한 연소 범위 안에 있어야 돼요. 안에. 이거를 초과했거나 여기 미달되면요. 폭발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건 가스 폭발과 관련되는 그런 얘기인데 여기 그래서 답이 4번에 1번. 뭐 초과 시에 일어난다 했으니까 그 내용 자체는 틀린 거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보면요. 가서 보시면 봅니다. 5번은 뭐 가볍게 볼게요. 5번은 뭐 우리가 요걸 5번을 보시기 전에 한번 보시면요. 그 폭발의 원인에 따라서 물리적 폭발도 있고 화학적 폭발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화학적 폭발도 있다. 그래서 물리적 폭발은 어떤 물체 상태, 물리적 폭발은 물체 상태, 그리고 온도, 압력 등 이게 물리적 변화에 의해서 폭발하는 거 아닙니까? 물체 상태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액체였다 기체로 바뀌거나 그 물체 상태가 바뀐 거 아닙니까?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압이 급하게 올라가거나 이거는 화학적이라는 건 어떤 화학적 어떤 산화 반응 등과 같은 결합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했다. 근데 여기 봅니다. 5번에 1번을 볼게요. 물리적 폭발이라는 거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물체 상태, 온도, 압력에 의해서 변화하는데 일반 용기 파손에 의한 폭발 현상이다. 그런 건 아닌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폭발의 분류를 한번 해보면요. 그 6번에 보시면요. 우리가 여기 다시 한번 얘기를 들면요. 한번 이렇게 봅니다. 물리적 폭발이 있고, 그리고 화학적 폭발이 있다. 화학적 폭발이 있고, 또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요. 기상 폭발이 있고, 응상 폭발이라는 게 있어요. 응상 폭발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물리적 폭발, 화학적 폭발은 어떠냐면요. 이거는 이거는 폭발과 관련했어요. 이거는 물질의 어떤 물리적 폭발과 화학적 폭발은 어떤 원인에 의한 분류다. 그리고 이거는 일정한 상태에 의한 분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물리적 폭발의 경우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요. 상태, 온도, 압력의 변화에 따라서 또 화학적 폭발이라는 거는 화학적 폭발이라는 거는 어떤 화학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폭발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물리적 폭발에 뭐가 있었죠? 대표적인 게 수증기 폭발, 그리고 증기 폭발이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화학적 폭발에는 뭐가 있었죠? 가스 폭발, 분무 폭발, 또 분진 폭발, 뭐 분해 폭발, 뭐 이런 게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분해 폭발, 뭐 이런 따위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6번에 보면은 수증기 폭발은 뭐였었죠? 한번 얘기를 제가 들어볼게요. 지금 어떤 물이 어떤 수증기로 하면서 어떤 체적이 1700배가 증가한다. 그러면서 그 압에 의해서 폭발하는 거 수증기 폭발이다. 이거는 상태가 바뀌었으니까 물리적 폭발인 거 아닙니까? 분진가스 분해 폭발 이런 거는 아무래도 어떤 화학적 작용에 의한 어떤 여기 물리적 상태 변화가 아니니까 이거는 화학적 폭발로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볼게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봅니다. 화학적 폭발의 설명 중에서 틀린 거를 찾으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근데 우리가 염화비닐 이거 나오잖아요. 염화비닐이라든지 초산비닐 나오면요. 이건 항상 중합 폭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자가 어떤 요소가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종전보다 훨씬 큰 분자로 구성되는 거, 그걸 중합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의해서 폭발하는 거 나올 때는 항상 염화 비닐과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초산 비닐 얘기가 나오면 중합 폭발이다. 이게 중합 폭발이지 산화 폭발 아닌 거 아닙니까? 산화 폭발이라는 건 뭐 앞에서 나왔던 화학적 폭발의 하나다라고, 물론 중합 폭발도 화학적 폭발의 하나지만요. 그리고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들어갑니다. 8번 문제에 들어가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화학적 폭발 중에서 연소 폭발, 어떤 여기 산화 폭발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볼게요. 이게 어떤 산화 폭발이라는 거는 어떤 공기와 결합, 산소와 결합을 한 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볼게요. 1번, 3번, 4번은요. 상대방이 공기 또는 공기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2번, 비가연성 가스의 혼합가스 점화에 의한 폭발. 이거는 공기와 결합되는 건 없는 거 아닙니까? 산소와. 그래서 8번의 답이 2번이었다라고 여러분들 정리를 하십니다. 또 9번도 가볍게 한번 볼게요. 화학적 폭발 중에서 촉매 역할에 의한 거. 그게 수소, 산소, 빛이 촉매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10번 문제 들어갑니다. 10번 문제 가시면요. 여기서 화학적 폭발 유형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거를 얘기했다. 그런데 10번 봅니다. 근데 이걸 얘기 들어볼게요. 이거 뭐 기상폭발은 뭐냐면요. 폭발, 이거 전의 상태가요. 폭발 전의 상태가 기체일 때가 기상폭발. 또 여기 봅니다. 폭발 전의 상태가 기체일 때. 그리고 응상폭발은 뭐였죠? 폭발 전의 상태가 액체 또는 고체일 때가 이게 응상폭발이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서 응상폭발은 액체일 때 이게 액상폭발. 고체일 때 고상폭발. 둘을 합쳐가지고 응상폭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볼게요. 기상폭발이라는 거는 액상폭발과 고상폭발, 이거는 응상폭발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내용 자체가 틀렸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4번이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시면은요. 그 다음에 여기 4번은 응상폭발에 대한 설명이지 기상폭발에 대한 설명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또 11번 문제를 볼게요. 11번 문제. 폭발, 우리가 얘기했던 물리적 폭발과 화학적 폭발은요. 폭발의 원인에 따른 분류라고 여러분 정리를 해봅니다. 폭발의 원인에 따른 분류. 그래서 결국 뭐냐면요. 어떤 물리적 작용에 의해서 폭발했냐,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폭발했냐. 이거는 상태인 거 아닙니까? 폭발 직전에 기체냐, 액체 또는 고체냐. 그래서 요거는 어떤 원인, 이거는 어떤 상태에 따른 분류다라고 보시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11번 해볼게요. 어떤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따지라고 했는데 11번에 화학적 폭발에는 증기와 수증기가 있다? 증기와 수증기는 뭐였었습니까? 액체에서 기체로 되면서 폭발을 했다. 상태 변화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물리적이 화학적 폭발 아닌 거 아닙니까? 또 12번도 볼게요. 보시면은요. 어떤 물질의 물리적 상태에 따른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려놓고 기상폭발에는 수증기 폭발과 증기 폭발이 있다. 기상폭발은 폭발하기 전 상태가 기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뭐 그러면서 봅니다. 물리적 상태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여기 봅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봅니다. 여기 지금 여기 수증기 폭발과 여기를 봅니다. 수증기 폭발과 증기 폭발은요. 응상 폭발에 해당이 돼요. 수증기 폭발과 증기 폭발은 응상 폭발이다. 왜? 한번 봅니다. 폭발하기 직전에 액체였다가 기체로 바뀌었거든요. 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응상 폭발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13번 문제를 가서 볼게요. 13번 문제를 보시면요. 13번 문제를 넘어가서 한번 보시면요. 가연성 기체, 액체, 고체가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서 비정상 연소에 의해서 연소 폭발인 산화 폭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한번 봅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좀 우리가 혼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산화 폭발에는 어떤 게 있냐 그러면요. 여기 가스 폭발도 산화 폭발에 해당돼요. 가스 폭발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분무 폭발도 여기 해당되고, 그리고 분진 폭발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렇지만 여기 이게 2번, 3번, 4번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1번을 볼게요. 아세틸렌 1번은 지금 분해 폭발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분해 폭발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분해 폭발과 산화 폭발은 둘 다
화학적 폭발이지만 이거는 부분이 돼버려요. 분해 폭발은 산화 폭발의 어떤 분야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1번은 분해 폭발을 얘기했기 때문에 답이 13번에 1번이다라고 여러분 정리합니다. 그리고 14번은 볼게요. 폭발의 종류가 다른 것은 그랬는데 가스 분진 분무 폭발, 가스 분진 분무 폭발은 가스 분진 분무 폭발은요 화학적 폭발 중에서 산화 폭발이다. 그렇지만 수증기 폭발이다. 수증기 폭발은 물리적 폭발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14번의 답이 여기 4번이었다라고 여러분도 정리하시고요. 또 15번도 봅니다. 15번 보시면요. 폭발의 종류 중 응상 폭발에 해당하는 것은 한번 봅니다. 우리가 응상 폭발에 수증기 폭발하고 증기 폭발했었죠. 답이 15번에 1번이래요. 근데 주의할 거는 뭐냐면요. 증기 운 폭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자꾸 잘못하면 헷갈리지만 뭐냐면요. 어떤 이게 증기 운 폭발은 뭐냐면요. 어떤 구름 모양처럼 증기가 떠 있는 상태에서 폭발을 해버리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계속 증기 상태였다는 거 아닙니까? 기체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에서 나오는 수증기 폭발과 증기 폭발과는 별도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또 16번 내용을 보시면요. 물질의 물리적 상태에 따라서 기상과 응상으로 분류한다. 기상 폭발로 옳지 않는 것은 얘기했는데 항상 우리가 증기, 수증기는 응상인 거 아닙니까? 꼭 요거 섞어 놓거든요. 그리고 17번 문제를 봅니다. 폭발 종류 중에서 그 내용이 다른 것. 분해, 산화, 중합은 화학적 폭발이고 그리고 폭발적 증발. 이거는 물체 형태가 바뀌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물질의 형태가 액체에서 증기로 폭발적인 증발.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 폭발이다. 그래서 답이 4번이다라고 여러분도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또 18번 문제를 볼게요. 18번 문제는요. 뭐 조금 전에 얘기를 잠깐 드렸던 18번은 지금 여기 증기운 폭발을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증기운 폭발. 증기운 폭발은 뭐 여기 기상 폭발 중에 하나인데 뭐였죠? 어떤 증기가 공기와 혼합해서 발화원이 된다. 증기가 공기와 가연성 가스나 가연성 액체가 유출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폭발 직전에도 기체 상태였다. 그래서 바로 이게 4번의 증기운 폭발이다. 19번도 증기운 폭발을 그대로 설명해 놓은 거 아닙니까? 증기가 구름처럼 쭉 형성돼서 다니다가 폭발하는 거. 18번과 19번은 증기운 폭발을 설명하면서 약간 표현 방식만 조금 어떤 달리한 거다라고 여러분도 정리를 해 보십니다. 이제 그리고 20번 문제 들어가셔서 볼게요. 원인 물질에 따라서 폭발 현상에 대해서 설명한 건데 옳지 않은 거를 찾으라고 했는데 3번이 왜 틀렸죠? 증기 폭발은 급격한 상변화예요. 액체였다가 기체로 바뀌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힘에 의해서 폭발하는 거지 완만한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또 21번 볼게요. 기상 폭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증기 폭발이 뭐였었죠? 응상 폭발 중에서도 액상 폭발이다. 그래서 4번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봅니다. 그리고 22번 볼게요. 22번은 지금 블레비 현상을 얘기를 한 거예요. 22번은 블레비 현상을 얘기했다라고 봅니다. 블레비 현상을 얘기했다. 그래서 한번 봅니다. 여기 유리탱크가 막 있다고 여러 개 있다고 볼게요. 있다고 보면요. 뭐 이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안에서 어떤 물질의 막 온도가 올라간다. 그러면서 여기 벽체가 약화되고 뻥 하면서 터지는 게 이게 여기 약화되면서 터지는 게 블레비 현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여기 있는 22번이면서 답이 지문이 2번이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또 23번에 블레비 현상과 관련해서 틀린 것을 얘기하는데요. 한번 얘기를 들어봅니다. 블레비 현상은 어떤 옥에 있는 저장 탱크에서 어떤 불이 붙으면서 이 벽체가, 이 용기 벽체가 약화되면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불나가지고 지금 어떤 복사열에 의해서 공기가 돌다가 뭐 이런 그런 플래시 오버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거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23번의 답이 2번이었다라고 여러분도 정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또 분질 폭발과 관련 없는 것을 얘기했는데 분진이라는 건 뭐죠? 작은 티끌 같은 게 돌아다니다가 무수히 많죠. 그게 어떤 혼합가스와 어떤 연결이 되면서 폭파하는 게 분진 폭발인데 블레비 현상과는 아무 관련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24번의 답이 1번이었고요. 25번서부터 쭉 이어지는 거는요. 29번 해설에 나와 있는 그 내용과 한번 조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는 게 뭐냐면요.
분진 폭발과 가스 폭발을 조금 비교를 해 놓은 게 그 29번 해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해설을 조금 결합을 시켜서 좀 정리를 한 다음에 25번서부터 여기 31번 문제까지는 이게 연결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여러분도 정리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25번서부터 31번까지의 문제고 그 해설은 29번에 나와 있는 해설을 조금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요 얘기를 한번 구분을 내서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여기 25번서부터 쭉 나오는 얘기지만요.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가 분진 폭발과 그리고 여기 가스 폭발을 비교하기도 해요. 잘 비교하는데요. 근데 뭐 되게 복잡하니까 조금 줄여서 한번 얘기를 드리면요. 한번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느리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느리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요. 분진 폭발이 가스 폭발보다 연소 속도가 연소 속도인데 분진 폭발과 가스 폭발을 비교할 때 가스는 폭발적으로 팍 빨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진 폭발이 가스 폭발보다 느리게 돼 있어요. 그 분진 폭발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길다가 있는데 뭐가 기냐면요. 연소 시간은 거꾸로예요. 이게 분진이고 이거 가스죠. 연소 시간은 이게 길다. 그래서 이유를 봅니다. 연소 속도가 빠르니까 연소하는 시간 적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서로 엇갈리게 됐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크다가 있고 작다가 있는데 작다는 하나밖에 없어요. 크다가 이게 뭐가 그러냐면요. 분진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가스 폭발보다. 이게 어떤 게 그랬죠? 여기 지금 발생되는 에너지. 그리고 파괴력도 분진이 크다라고 얘기했죠. 파괴력. 그리고 여기 최소 발화 에너지도 그랬잖아요. 최소 발화 에너지도 그렇다. 그런데 여기 봅니다. 이쪽에 분진이 있고 가스가 있는데 지금 이게 가스가 여기 봅니다. 분진이 작다예요. 작다. 그 뭐가 작았습니까? 여기 폭발 압력을 얘기했잖아요. 폭발 압력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크다가 분진이 대부분이고 어떤 가스가 크다는 폭발 압력은 가스가 크다. 또 불완전 연소가 심한 거는 분진이다 봅니다. 불완전 연소가 심한 거는 이거는 분진 폭발 얘기다라고 봅니다. 또 중독 위험이 크다. 중독 위험이 큰 거. 위험이 큰 거 이것도 분진이다. 그래서 결국 봅니다. 지금 크다 나왔을 때는 다 분진이고 압력만 가스다. 그리고 연소 속도는 가스가 빠르고 연소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연소 시간은 거꾸로 분진이 길다라고 정리를 한번 머릿속에 해놓으세요. 한국어 하다 보면 자꾸 크다 작다 뭐 느리다 이런 거에서 자꾸 여러분이 혼선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렸는데 근데 25번 봅니다. 분진 폭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봅니다. 3번을 볼게요. 분진 폭발은 가스 폭발에 비해서 연소 속도는 느리지만 폭발 압력이 크다. 분진 폭발의 연소 속도는 느리지만 폭발 압력은 가스가 큰 거 아닙니까? 앞에는 맞았다가 뒤에 틀렸잖아요. 이렇게 찾으시고요. 그리고 26번도 봅니다. 2번 볼게요. 분진 폭발은 가스 폭발에 비해서 파괴력은 크나 압력은 작으나 압력은 크다. 우리가 압력만 가스가 크고 나머지는 분진이 큰 거 아닙니까? 앞뒤로 다 틀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27번을 봅니다. 27번에 1번을 볼게요. 분진의 표면적은 입자 체적에 비해서 작아지면서 폭발이 용이하다. 뭐 요거는 우리가 안 했지만요. 어떤 표면적이 입자 체적에 비해서 커야지 폭발이 용이해진다. 왜? 세분화돼 있고 공기와 많이 접촉하니까. 그래서 1번이 틀렸다라고 봅니다. 또 분진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아닌 거 나올 때는요. 돌가루, 시멘트가루 이런 거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석회석 가루가 그렇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해봅니다. 또 29번을 가서 볼게요. 29번을 보시면요. 여기 보면은 뭐 두 가지를 비교했죠? 뭐 이 표를 이용해서 해보면은 다 맞을 겁니다. 4번을 보세요. 분진 폭발보다 가스 폭발은 연소 속도, 폭발 압력은 작으나
연소속도 폭발 압력, 가스가 더 빨랐던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틀렸죠. 그리고 30번에 2번을 봅니다. 분진 폭발은 가스 폭발에 비해서 파괴력은 크나 압력은 작다. 거꾸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압력만 가스가 컸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고요. 31번도 봅니다. 뭐 여기 가스와 폭발과 분진 폭발 가지는 특성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1번 봅니다. 분진 폭발은 여기 오타가 나왔네요. 분집이 아니라 분진 폭발은요. 분진 폭발은 가스 폭발보다 발화 에너지는 크나 발생 에너지는 적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요거는 뭐 여기는 안 했지만요. 발화 에너지는 분진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발화 에너지는 크고 발화 에너지는 크고 그리고 발생 에너지도 크다. 일단 이렇게 봅니다. 압력 빼놓고 여기가 다 크다 그랬으니까 여기도 여기 요 내용도 가서 뭐 1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요번 시간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시간에 32번 문제서부터 다시 뵙도록 합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